2026학년도 수능 연결교재 수능 특강 문학의 고전산문 8강입니다. 8강의 고전산문 봅시다. 천수석, 작자미삭 천수석. 이 작품은 역사의 실존 인물이 허구적 인물들과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가문소설로, 후반부로 갈수록 중국에 실제 있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당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인공인 보형과 오경의 애정과 혼인을 둘러싼 갈등 및 그 해결 결과를 주로 서사로 하는 갈등, 혼인, 그죠? 애정, 혼인, 그거에 대한 갈등, 그다음 해결, 그런 게 이제 주요 서사고, 서사로 하는 이 작품은 당만렵의 한왕조가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임금과 신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교적 윤리관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교적 윤리관의 붕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여장을 한 악인이 그 정체가 들통나 공경에 빠지는 등 장면 등은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요소를 활용하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한편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복성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더욱 기이하다라는 어떤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복성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또 다른 가문 소설인 화산선계록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이 연작 소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화산선계록 다음에 천수석을 쓴 모양이네요. 쭉 이어지는 얘기다. 봅시다. 주제가 이제 혼인을 둘러싼 가문 간의 이제 갈등과 권선징악. 이거 뭐 당나라 시대가 배경이네요. 봅시다. 천수석. 됐죠? 다 보이죠? 일단 뭐 전체 줄거리, 위광미와 부인 이씨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이제 태어난 위보형은 위광미와 부인 이씨, 위광미 부인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위보형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갖추어 위광미의 둘째 부인인 양씨의 시기를 받는다. 위광미의 둘째 부인 양씨의 시기를 받는다. 보형은 외숙 부인 이처사에게 가서, 위보형은 외숙 부인 이처사에게 가서 학문을 닦은 후에 설옥영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된다. 이에 양씨는 탕자인 간옥지와 음탕한 여자인 이초회를 시켜 보형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이로 인하여 보형 부부는 온갖 고초를 겪게 되지만, 보형은 그 와중에도 자웅급제를 하게 되고, 이에 임금 의종은 보형을 동창 공주의 부마로 삼고, 설옥영은 집에서 내쳐진다. 고난 속에서도 설옥영은 아들 사원을 낳고, 그 사실을 안 동창공주가 동창공주군요. 이름이 동창이군요. 동창공주가 옥영과 사원을 돕는다. 동창공주 착한 사람이네. 옥영과 사원을 돕는다. 이후 동창공주는 곽숙비, 이초회를 포함한 악인들의 이제 음모로 목숨을 잃게. 동창공주가 목숨을 잃게 되네요. 보형은 옥영과 다시 재결합하여 부부 관계를 회복한다. 한편 곽숙비의 배려를 배신하고 비밀리에 의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는 이초회에 의해 황실의 혼란은 계속된다. 보형은 이를 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면직당하여 화주지사로 좌천된다. 보형은 이 틈을 타 양씨가 사원을 살해하려고 한다. 사원이 아들이죠. 이때 위부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위험을 피해 이처사에게 가던 중 납치당한 사원은 탈출한 후
이극용의 양자가 되고, 많은 고난을 겪던 보영 부부는 화산에 사는 노인의 도움으로 선계로 들어간다. 선계. 예. 신선계죠. 신선계로 들어간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보영은 난을 토벌하는 데 참가하여 공을 세운 후 종족을 감춰버린다. 간신들이 몰락해 가는 당나라 황실에 반기를 들자 이극용은 사원과 함께 난을 진압하고, 누가? 이극용과 사원이 난을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도적이 되었던 간옥지와 이초회를 잡아 원수를 갚는다. 당 말에 계속되는 혼란을 겪으면서 사원은 후당의 일대 황제인 장종을 살해한 무인들의 추대를 받아 제2대 황제인 명종이 되어 혼란한 정치를 안정시켜 5대 시대 으뜸 명군으로 칭송받고, 사원의 아들 복성이 그 뒤를 잇는다. 당나라가 멸망한다. 그죠? 당나라 다음에 명나라죠. 그죠? 명나라. 그죠? 그런 얘기 봅시다. 스토리가 조금 인물이 많이 나오고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한 천수석. 청수석은 뭔 뜻이? 봅시다. 다음날 새벽 설부인은 이 일을 글로 써서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위광미와 의논하여 바삐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였다. 결혼. 정당에 함께 있던 설정문, 설부인, 그 다음에 설정문 부부, 그죠? 위광미, 그죠? 는 시녀가 바친 설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미처 다 보지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며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간국구가 누구야? 임금의 장인 강국구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능멸한단 말인가. 설정문의 부인 장씨도 탄식을 금치 못한다. 임금의 장인이 조금 나쁜 사람이네요. 그죠? 우리 아이가 깊은 방에 금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거늘 숨겼던 이름을 어떻게 어디서 누설되어 어디로 누설되어 이와 같은 간사한 이의 흉계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설정문이 분해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서 위광미 형제를 만나 대책을 의논하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딸아이의 규방 행실은 깊이 숨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사한 놈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엿보았는지,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흉측한 계책을 꾸며 이런 화를 만든다고 하니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다시 잡으니 불과 다시 며칠 뒤였다. 위광미 형제와 설정문이 모두 기뻐하며 흩어졌다. 양쪽 집안에서는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위광미가 어머니에게만 이제 아랜 뒤에 이 부인이 조용히 예복 준비를 하였다. 마침내 혼산날이 되었다. 양부인이 그제서야 소식을 듣고 분함에 이를 갈며 취정을 보면서 말하였다. 양부인. 설신의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간시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간시의 조카, 설신의 딸 탈취하여 간시의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뜻밖의 혼인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하니 이 씨가 어진 며느리로 슬하를 빛내 득이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냐. 말을 마치고 급히 국구 간문주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중에 설옥영을 탈취하게 하였다. 설옥영 이제 설신의 딸이네요.
탈취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짐들이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하였다. 한편 지금 썰씨 집안에서는 혼술로 정석껏 장만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 않아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금위교위 이극용은 설정문과 막역한 사이였고 집안끼리도 교우가 있었다. 설정문이 이를 이극용에게 상의하였다. 설정문과 이극용. 이런 괴상망측한 자를 속이려면 모름지기 이리이리 하면 될 것입니다. 괴상망측한 자를 속이려. 설정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환하게 웃으며 부탁하였다. 부디 요란하게 굴지 말게. 이구용은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위하여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때의 무수한 하인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몰려 나왔다. 그들은 시종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빼서 메고 곧장 어디론가 향하였다. 바로 국구간문추의 집이었다. 이때 보영은 길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 설정문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위험 있는 행차가 큰 길에 나서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보영의 위풍을 입에 닳도록 칭찬하였다. 설정문 집에 이르니 내외의 손님들이 이제 빙둘러 모여 있었다. 설추밀이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했다. 위보형은 단장한 설령옥과 전안례를 마친 후 가짜 가마를 보냈네요. 그러면 뭐야? 가짜 가마를 훔쳤군요, 그죠? 탈취했네. 그러면 설령옥은 안전하네요, 그죠? 위보형은 단장한 설령옥과 전안례를 마친 후 설령옥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다.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형의 옷 같은 풍모를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설정문은 구구간문추의 소행과 이구경이 장난할 일을 생각하니 끝없는 염려가 생겨 흑인하지 않았다. 그때 위보형의 눈에 차이를 친 곳에서 신부 설령옥의 행동거지를 살피며 눈동자를 바삐 굴리고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가 들어왔다. 위보형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죠? 자세히 보니 여우같은 맵시, 쥐같은 꾸밈새의 벌의 눈과 전갈의 정령을 지니고선 있는데 남자의 몸으로 여자로 변장하여 음량을 바꾼 것이었다. 남자의 몸인데 여장을 했다는 얘기네. 외당으로 나와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에 있는 계집종을 서헌으로 잡아 대령하게 하였다.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채에 고하여 그 계집종을 잡아 내오니 그 여자가 기겁하고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나는 양씨 집안의 하녀로 성대한 잔치를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무례하게 대하느냐.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 내외의 손님들이 놀라서 영문을 묻자 위보형이 대답하였다. 저 사람은 결단코 여자가 아닙니다. 몸을 수색해보면 남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주변 시종들에게 명하여 몸을 수색하게 하니 과연 남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레 놀라 형벌을 내리려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시종들을 밀쳐내며 말하였다. 나는 극구의 천근 같은 아들 간옥지다. 어렸을 때 설소저와 혼장을 맺었었거늘 위씨 집안의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그지없어 여기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뿐이다. 너희들이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군단 말이냐.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보형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기에 시종들에게 물러서라 하고 말하였다. 태평성대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규방 안을 엿보는 변고는 조정에 알릴 일이나 그대가 간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10분 형수하겠다. 올라와 마음 놓고 구경하라. 위보행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옥지는 겨우 욕을 면했으나 무슨 낯으로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바로 팔을 뿌리치며 대문을 나가 달아나니 그 꼴이 차마 보기 민망하였다. 이에 앞서 국구 간문추의 시종들이 이제 설령옥을 타고 오는 가마를 빼서 곧장 간국구의 집으로 왔다. 국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 문을 열었다. 그곳에 모인 안팎의 손님들과 아랫 사람들은 이미 오경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레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부인애들 역시 오경을 구경하고자 병풍을 친 듯 둘러섰다. 그러나 발을 들여본 가마 안에는 옥 같은 가녀린 미는 간 곳이 없고 큰 사내 한 놈이 서리발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며 병력같이 소리를 내질렀다. 나는 금포장군인데 국구께서 무슨 일로 저를 데려온 것입니까?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장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도리깨를 쥐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 호랑이 수염을 휘날리며 고리 눈을 부릅더니 번갯불이 번뜩였다. 국구 간문추 부인 양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은 이 놀라 자빠져 덜덜덜 떨었다. 새신랑 간옥지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쥐숨듯 달아났다. 천수석입니다. 천수석. 수군가? 수군가도 봅시다. 수군가 이건 뭐 거북 토끼잔이죠. 토끼잔. 토끼잔입니다. 잠시만요. 봅시다. 일단 뭐 고전사문 구강 수군가 토끼잔이에요. 토끼잔 봅시다. 작자미상 수군가. 이 작품은 별주부와 토끼의 속이는 대결을 통해 조선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판소리 사설이다. 판소리 5마당 중 하나로 별주부 타령, 토별과 토끼 타령으로 또 불린다. 판소리 수군가는 상당히 많은 이본, 다른 어떤 형태, 그죠? 이본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된 구토지설과 유사하다.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우화적수법을 바탕으로 재치가 있고 아기자기한 창과 안일이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재치와 해학적 상황, 당시 정치 상황과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이제 풍자를 통해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뭐 주제는 자라의 충성심과 토끼의 이제 기지, 그다음에 그 지배층의 무능과 헛된 욕심에 대한 풍자다. 전체 줄거리 뭐 대충 알죠. 그죠? 남의 용왕이 병이 나서 백양이 무효한데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알려준다. 결국 별주부 자라가 자원하여 토끼 화상을 가지고 화상에는 그림을 말하는 거겠죠. 그림을 가지고 육지에 가게 되는데 어렵게 토끼를 만나 수궁으로 가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속여 함께 용궁으로 가게 된다. 간을 내놓으라는 용왕 앞에서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토끼는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대답하고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은 자라와 토끼를 이제 육지로 돌려보낸다.
토끼는 자라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면서 숲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라는 토끼 똥을 약으로 가져가 용왕을 살리게 된다. 토끼 똥으로 용왕을 살리는군요. 그런 결말이 있었구나. 봅시다. 국강 수군가 작자입니다. 수군가 안일이 뭐 그러나 그죠? 안일이 엄몰이 뭐 봅시다.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 들고 생각하면 화상이 이제 그림을 말하는 거겠죠. 화상 얼굴 그림이네. 얼굴 그림 그죠? 화상을 들고 화상을 받아 들고 생각하니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이제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보는데 진양 여봐라 주부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안일이는 이쪽 부분이 창인 모양인 것 같은데 그죠? 봅시다. 요거 이제 대화 형태 그죠? 봅시다. 여봐라 이제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내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하러 가랴느냐? 3대 독자 내 아니냐? 장탄식 병이 든 뒤 네 알뜰히 구헌하며 내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 휘어허 날려줄 이 뉘가 있단 말이더냐. 그 자식이 이제 간다니까. 그쵸?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 하는 데는 수중인간이 얼른 하면 잡기로만 위주로 한다. 잡는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그죠?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심리 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단다.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내가 세상을 가지마는 그 묻고 가란 얘기지.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에 가지를 마라. 위방불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말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가지 마라. 안일이 나라의 환후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나라의 환후가 개없어 있단 얘기죠. 그죠?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 있사오리까.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내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내 지기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거나 내 충심이 그러할진데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라. 이제 가라 하네요.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을 잡고 부인이 있었네.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 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소. 모친이 좀 잘 돌봐달라. 모친 잘 돌봐달라.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 나오더니 중중몰이 여보나리 그러니까 이제 안일이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제 창이죠. 창 노래하는 거죠.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또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 못 잊어요. 절개를 지키는 어떤 행실 그런 건 이제 못 잊는다. 그죠? 그 말은 방불허나 뒤진털밭 남생이가 흠일세. 예? 이거 이제 뭐 방불하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남생이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문 밖
나서서니 세상 경계를 펼치고 나오는데 가관이었다. 중략. 하늘이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만리의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호자로 다가 한번 불어보는데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룽덜숭하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요 하고 이제 불러 놓으니 첩첩산중에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나려오는데 호랑이가 이제 이걸 듣고 이제 내려왔다. 언몰이 창이죠.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쭉 찢어지고 몸은 얼룽설덜룽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호랑이 모양새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소를 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볼에 좌르르르 헤치며 주홍잎 떡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서 흥행하는 소리 산천이 뒤엎고 땅이 툭 깨어난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 아니리 이제 요건 이제 말하는 부분이죠.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납작이야.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 한다더라. 그 꺽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를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 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이것이 날들어 통성명을 하자고.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이 일다. 넌 명색이 무슨 일고. 내 저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사대부 별주부 자라라 허요.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한번 놀라 보는데 중중몰이 얼씨구나 이제 창이죠. 얼씨구나 절씨구 이제 노래죠 노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요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하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어 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요. 내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을 살라 술을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 으앙.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이 동의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아니리 이제 스토리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별주부가 한 꾀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어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자, 목 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라.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 하루 1,500발 나오겠어. 어찌 그리 목을 들락달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휘몰이 노래하는 부분이죠. 우리 수국 태락하여 천역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덜컥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명이더러 물은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돌이랑 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내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 봉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를 이 배를 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돌이랑 아니리 스토리죠. 말하는 부분.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 삥 돌아오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다리를 꽉 물었네요. 그죠? 뺑 돌아오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다리가 물렸네. 호랑이가 의주 압록강까지를 당도했겠다. 거기서 제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그때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을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정성이 있으니까 호랑이 영물도 봤다. 그죠? 목욕제게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더라. 수군가.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과거 넘어갑시다.